여기가 우리 이제 효창공원의 이 사무이사 이봉창, 윤몽길, 백정기 세 분을 모시고 안중근 의사 경우도 유혈을 못 찾았으니까 만약에 찾게 되면 여기도 이제 제대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최정 선생님도 이제 순국 한 100주년이니까 4월 7일 날 뭐 돌아가신 거 되겠습니다. 모시면 여기다 이제 제대로 이제 안장을 하면은 참 우리 이제 소원이다. 내일이 이제 순국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렇죠. 내일 오늘 4월 7일이죠. 물론 이제 일본 사람들이 발표한 거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4월 7일 그 정도 3일 후니까 4월 5일날 잡히셔가지고 5, 6, 7, 3일 돌아가십니다. 100주년이라고 하면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건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 선생님을 이제 차지해서 알리고 이렇게 맞이하는 것도 또 새로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여튼 뭐 우리 100주년인데 그래도 뭐 의미가 있는 날인데 우리가 참 무심했습니다. 많이 알려졌고 선생님이 다 그동안 또 발굴 또 역사 전달해 주셔가지고 배우고 새로운 의미가 후손들이 있고 알게 된 건 대단히 하여튼 뭐 오래간만에 왔어도 의미가 있는 우리 최정 선생님 때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네요. 네, 방 교수님 그 귀한 시간에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최정 선생님 위해서 너무 또 수고를 해주셔가지고 좋습니다. 여기 초대 저쪽에다 좀 세우면 딱 좋겠네. 새로 조성해야 되겠지 아무래도. 최재형 선생님 순국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렇죠. 귀하신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우선 저 최재형 선생님에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겠습니까? 최정 선생님은 이제 1860년에 그 경원 함경북도 육진 중에 하나죠. 그렇죠. 경원에서 태어나셔가지고 9살 때 이제 그 러시아 연해주로 저 치시너 마을이라는 건 이제 첫 번째 이제 한인 마을인데 거기를 이주를 하셨죠. 아버지하고 그 형 부부하고. 그래서 이제 그 연해주로 이제 망명하시고 9살 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성장하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시고 한인들 그 이주한 한인들을 이제 돌봐주시고 농민들이죠. 함경도 농민들. 그래서 그분들을 돌봐주고 이제 그걸 챙겨주고 그다음에 러시아 정부하고 이제 여러 가지 외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다 잘 하신 분인데 그래서 한인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높았었고 또 러시아 정부에서도 아주 신임을 받던 분인데 이분이 결국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위험에 빠지게 되니까 나라의 주권을 상실해야 될 그 시기에는 이제 우리 독립운동, 민족운동에 이제 깊게 관여하셨죠. 모든 그 독립운동하는 분들을 지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독립운동 가장 먼저라고 그래도 과언이 그렇죠. 아니죠. 연해주의 독립은 대부님이라고 우리 그러니까 말씀하시는데. 뒷받침을 해주신 거죠. 여기서 이제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하시러 가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 최정 선생의 신세를 다 받았죠.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서 모든 뭐 이상설, 뭐 이동희,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이종홍 뭐 이런 분들이 다 그분 이제 신세를 받았죠. 그래서 결국은 1920년에 이제 그분이 이제 한인사의 중요한 지도자니까 3.1운동 이후에 이제 그 저기 상임시정부 재무총장도 되시고 그리고 거기 국민의회라고 이제 그 러시아에서 만드는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외교부장도 하셨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재무총장,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최재형 선생이 아주 눈에 가시죠. 그 일본에 반대해서 이제 독립운동했던 분이고 이제 그거를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1920년 그 4월 참변이라고 해서 일본 군들이 그 당시에 군대를 한 7만여 명을 이제 파병을 했었는데 침략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최재형 선생을 그 우스리스크에 계셨는데 최재형 선생 지도자를 잡아서 이제 4월 5일 날 최재형 선생님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우리 한인 76명 우스리스크에서 지도자 전부 그렇죠. 그래서 내부를 이제 잡아서 이제 거기서 학살한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래서 4월 7일 날 이제 일본 육군성에 발표한 게 4월 7일 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총살했다 이렇게 나온 건데 정확한 적은 모르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르고. 일본 그 헌병대들이 이제 감옥에서 뒀다가 묻어가지고 이제 뭐랄까 그 학살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땅을 파고 그다음에 왕바산이라고 하는 거 이제 감옥 뒤에 있는 야산에다 묻고서 그다음에 이제 후손들이 와서 찾지 못하게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평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내부는 이제 일본 사람들 안타까운 잔연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유해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재형 선생님이 그동안 자기 그 자란 환경이 완전히 그 핍박받고
그렇게 해서 거부가 된 다음에 그러면서 불구하고 모든 걸 다 나라에 원망을 할 나라에다 바치고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가요, 언론가요, 독립군이고 그렇죠. 요즘에 참 그 우리 시대에 맞는 진짜 그런 선구자라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게 지금 예. 교육자, 예. 그다음에 언론인, 예. 그다음에 이제 사업가, 예. 독립운동가 이게 예. 여러 역할을 좀 한 사람이 하기 힘든데 예. 그러니까 그걸 다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교육은 그 이제 최재형 선생님 주로 예. 이제 예. 자기 월급을 받으면 예. 그걸 은행에 일치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이식으로 이자로 가지고, 뭐 하여튼 그 한인 자제들을 이제 유학을 다 보낸 유학 거예요. 보내고. 그 자제들이 나중에 커서 이제 한인사의 이제 지도자로 리더가 나왔습니다. 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그 지도자들은 다 최재형 선생의 그 장학금을 예. 받고 공부한 분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언론인은 이제 대동공보라고 하는 신문사를 이제 창간하셔가지고 네. 거기 이제 사장하시면서 이제 우리 민족의식을 이제 그렇지. 일깨우는 언론 활동하셨죠. 그다음에 사업은 물론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재산을 모았던 거고, 그리고 그 재산을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국이 주권을 상실한 단계로 이제 1900년대 을사조약 이후에 특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권이 이제 상당히 취약하게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독립운동에다 이제 그 재산을 그 군자금으로 아낌없이 예. 이제 저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군자금이나 이런 독립운동 자금을 써서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재산을 이제 나중에는 돌아가실 때는 거의 뭐 재산이 거의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 한인의 최고의 거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죠. 모든 걸 다 올인해서 나라에 바치고 그러니까 말로만 하고 사색 당파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그거 갖다 실질적으로 뭔가 마음을 다 바쳐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바로 교감이 되는 걸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재형 선생님 참 예. 그 부분이 참 여러 역할도 하셨지만은 예. 특히 이제 사업을 하신 분이 예. 자기 재산을 좀 아낌없이 예. 이 뭐랄까 이게 사회를 위해서 또 그 한인들 거기에 좀 어려운 그 농민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또 우리 독립운동을 위해서 거의 거의 뭐 그 아낌없이 재산을 그냥 쏟아부었다고 하는 거는 이게 뭐 대단한 인물이죠. 특히 아쉬운 게 이제 그 자제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전부 다 너무 비참한 그 생명을 잃기도 하고 맞습니다. 자기 본분도 속이면서 살아가야 되고 숙청나하고 앞으로 우리가 그 후손을 잘 돌봐주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맞습니다. 우리 회장님 그 후손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전체 11명이 네, 형제가 11명이죠. 연애 형제인데 이제 아들 4셋에 딸 7인데 네. 그 이제 본인들 자녀들도 이제 거의 그 이후에 소련 시대 때 소비에트 시대 때 이제 거의 탄압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최재형 선생 아버지가 일종의 이제 꿀락이라고 해서 분홍이었다는 사업가였다는 거죠. 부르주아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탄압을 받아서 많이 이제 감옥도 가고 또 스탈린 때 탄압받아서 처형되기도 하고 근데 사이들까지 그래서 그 후손들이 거의 뭐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그 후손들이 지금 그래도 이제 그 러시아 사회에서 그 각자 자기 역할을 하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지금 손자인 그 체발렌 돌아가셨지만은 좀 그 집안도 좀 최재형 선생 때문에 많은 그 저기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이 오히려 거기에서 그 보상이라든가 뭐 대접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핍박을 당하는 굉장히 슬픈 그 역사를 갖고 있죠. 사회들은 5명이 전부 다 그렇죠. 사회들도 뭐 숙청돼 죽었더라고요. 숙청되고 보니까. 또 이제 뭐 감옥 가고 그다음에 강제노동 수용소 가서 이제 고생하고 뭐 이렇게 된 상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이제 제뼈뚜로 그래 운학이라고 최운학. 예, 재운학. 그 둘째 아들은 이제 빠샤인데 빠벨이죠. 제빠벨인데 제빠벨. 그 이제 그 한국 이름은 성학, 최성학. 근데 그분도 유명한 그 당시 러시아로 표현을 하면 이제 빨치산 대장이었죠. 그 독립단이라고 하는 우리 한인들이 만든 그 빨치산 부대인데 거기에 아주 주연 지도자였고. 그리고 소련 내전 11년 내전이 끝나고 이제 그 소련 시대 때는 포병 그 장교 포함 대장이었어요. 그죠. 함대 그 함장까지 오래 했었고 역시 스탈린 때 이제 탄압을 그렇죠. 받아가지고 이제 처형당했죠. 38년도에. 그리고 나머지 그 형제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셋째 아들 뭐 딸들도 다 이렇게 사위들까지 다 고생을 했지. 이제 최재형 선생이 이제 그 뭐 자료에 따라서 뭐 경흥뿐이라고 막 얘기도 하는데 경원이죠. 한국은 경원뿐. 경원. 6진 중에 하나인 분인데
이제 최재형 선생이 이제 그 뭐랄까 신분에 관한 좀 얘기 좀 있어요. 이분이 어떤 근데 당시 기록을 보면은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노비 출신이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정확하게 하면 저도 이제 자료를 보니까 아버지는 소작농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주 맞아요. 빈농이었던 것 같고 이제 어머니가 지금 그 보리스 박 교수분이 이제 그 노예다. 우리라면 노비의 비죠. 여자 노예였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이제 조선 시대면 뭐랄까 그 계급사회. 노비 종모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어머니가 노비면 그 어머니를 따라간다. 아버지가 양반이면 괜찮아요. 양인이면. 그러니까 아마 이제 어머니가 노비 여자 노비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그 노비 종모법에 따라서 최재형 선생도 만약에 그대로 조선시대 때 그냥 한국에서 살고 있었으면은 이제 노비가 되는 거죠. 한국 노비 종모법에 따르면. 이제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아버지는 그 이제 그 최흥백 아버지는 이제 소장농이었던 건 분명해요. 지금 이제 그거는 우리가 그걸 잘못 최흥백이 노비였다 이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분명히 이제 그 소장농이 되고 소장농이 분명하고 지주도 이제 오가이라고 하는 지주가 이름이 나오거든요. 오가이 온성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경원이 아니고 그 온성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좀 미묘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최재형 선생님 우리가 노비 출신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간단한 거고 그 배경을 따져 보면은 아버지는 이제 양민, 상민이었다는 거죠. 상민, 평민이었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혹시 이제 여자 노비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보리스 박 선생이 또 그 러시아 자료에 이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노비 종모법에 따르면은 어머니가 노비니까 최재형 선생님도 한국에 있었으면 이제 노비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노비 출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된 거죠. 근데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필요는 있어. 우리가 노비 출신에서 드라마틱하게 뭐 이제 출세하고 이제 사업가가 되고 유명한 분이 된 거는 좀 드라마틱한 요소는 있지만 그런 이제 우리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그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요 신분을 좀 알면은 좀 정확하게 이제 최재형 선생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최재형 선생님 후손들이 참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 뒤후에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재형 선생이 이제 4월 참변 때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자녀들 이제 부인도 있었죠. 부인 김엘레나 있었고 그다음에 자녀들 11분인데 이제 아들 넷이고 딸이 7이죠. 그러니까 아들들도 다 상당히 이제 곤혹스럽게 그 핍박을 당하면서 좀 어려운 생활을 했고 딸들도 역시 이제 사위까지 이제 힘들게 그 소련 시대 때 특히 이제 스탈린 그 30년대 40년대 참 어려운 세월을 살았죠. 큰 아들은 이제 최운학이라고 그래서 뼈뚜루비치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름을 이제 따서 뼈뚜루비치 이제 운학이 한국 이름은 운학이고 둘째 아들은 이제 한국 이름 성학 근데 빠샤 우리 이제 애칭으로 빠샤죠. 근데 그 큰 아들은 이제 그 혁명군 쪽에 러시아 혁명군 쪽에 가담을 해서 시베리아 내전 때 전사를 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도 이제 우리 한인들 만주에서 간 그 독립군들 독립단이라고 하는 그 독립군 분대인데 이제 러시아식으로 이제 빨치산 부대죠. 거기에 지휘자를 했어요. 장교로 해서 그 독립단에 든 장교 활동을 했고 이게 독립운동 한 거죠. 아주 그 나중에 이제 소련 시대 때는 이제 그 포병학교 해군 그쪽에서 이제 해군 장교에서 그 포함 함장까지 이제 하셨던 분이 최초에 이제 한인 함장이 됐던 분인데 역시 38년도에 이제 스탈린에 의해서 이제 처형됐죠. 그리고 그 이제 딸들이 이제 7분 그 딸들도 이제 뭐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탄압을 다 받았고 그 사이들까지 사이들도 다 뭐 처형을 당하거나 감옥을 가거나 또는 이제 강제노동 수용소 가거나 또 좀 행방불명되거나 이렇게 다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거기 뭐 그 이후에 50년대 60년대 이제 소련 시대 때는 다 그 가족들이 이제 그 최재형 선생님 비참하게 가셨지만은 그 후손들도 이제 상당히 어려운 그 참 삶을 살은 거죠.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해가지고 나라에 헌신을 했음에 불구하고 후손들은 전부 다 그렇게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으니 네, 맞습니다. 우리가 후손이 앞으로 이제 그걸 좀 잘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그 최재형 선생님도 그렇지만 이제 가족들의 그 삶도 우리가 이제 냉전 시대 때문에 소련하고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외교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한국 사회에 알려지는 게 이제 상당히 힘들었죠. 최재형 선생만 하더라도 뭐 최근에 이제 우리들이 이제 알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그 가족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좀 이제 최재형 선생이 이제 다행히 우리가 교류가 되면서 이제 최재형 선생이나
그 집안의 여러 형제들, 자녀들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연구를 많이 하고 좀 많이 그분들을 이해를 하고 그런 이제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어렵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바쳐서 나라에 헌신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그 후손들 돌봐주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그렇죠. 의무 네, 중에 맞습니다, 하나라고 맞습니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소련에서도 이제 그 별로 이렇게 최재형 선생이 그뭐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위해서도 큰 공헌을 세우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별로 그쪽 러시아 정부 그쪽에서도 별로 대접을 못 받았고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최재형 선생에 대한 그런 것들은 결국 뭐 그분이 뭐 대접을 받겠다고 하는 걸 후세에 평가를 받겠다고 그래서 그거를 하신 건 아니지만 희생을 하신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인정을 하고 또 지금 늦게나마 그 최재형 선생이나 그분이 활동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재평가를 하고 그 좀 우리 기념을 하고 선양을 하는 그런 작업이 이제 필요한 거죠. 정말 그렇게 어렵게 핍박을 받고 살아왔었는데 모든 걸 다 바쳐서 할 수 있다는 게 어떠한 계기가 됐을까요? 그렇게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그렇죠. 이제 그분이 이제 원래 본인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 집안이죠. 이제 어려서 가고 고생을 엄청 많이 했던 분이고 또 어려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사업을 해서 이제 그 부를 축적하는 분인데 이제 20세기 초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을사조약이라든가 을사늑약 1905년 그리고 1907년에 이제 정미조약 군대에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모국 자기 떠나온 게 모국이죠. 우리 역사적인 모국이라고 하는데 자기 그 조국인 그 한국이 이제 결국 주권을 상실하고 일본의 어떤 통치로 이게 이제 말하면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 이제 민족 의식이 이제 깨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래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난 나름대로 여기 기여를 하겠다 그러지 이제 거기에 이제 이범윤이라든가 안중근이라 이런 분들이 이제 의병 운동하는 분들이 이제 최재형 선생 집안에 많이 몰렸거든요. 거기서 식객으로 이제 신세도 지고 생활비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의기투합이 돼서 이제 동해라고 하는 이게 독립운동 의병운동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1908년도 7, 8월에 한 수백 명의 이제 의병 부대가 이제 함경도 일대로 진공 작전을 벌여서 일본군하고 이제 전쟁합니다. 그때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제 소위 이제 우영장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공판정에서 이제 참모 중장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지휘자로 최재형 선생이 전체 이제 총괄하는 총대장격이죠. 그의 이제 동의회에 이제 그 산하의 중견 같은 지휘자로 이제 안중근 의사가 참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의병운동.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이제 대동공부라고 신문사, 그다음에 이제 권업회,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이제 그 전로 한족 중앙총회, 그다음에 3.1운동에 만들어진 대한국민의회 이런 이제 주요한 러시아 한인사의 주요한 단체 이제 회장이라든가 뭐 이런 중요한 간부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그 우리 한인들 민족운동에 이제 큰 역할을 족적을 남기신 거죠. 특히 재무총장 상해 임시정부의 재무총장으로 발탁이 됐어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쪽에 남아서 더 큰 일을 하겠다고 그렇죠. 하고 가진 않았죠. 취임을 안 하시죠. 하면서도 그 회장이 재미있죠. 왜냐면 임시정부라는 게 이제 우리 전체 한민족의 임시정부 중앙 그 독립운동의 최고 기관으로서의 중앙기관인데 이제 최재형 선생은 이제 아시다시피 러시아 국적자잖아요. 러시아 국적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한민족의 어떤 임시정부의 재무총장으로 임명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 최재형 선생이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국적에 관계없이. 그렇지만 이제 최재형 선생은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 모였던 분들이 독립운동하는 거는 너무 뭐랄까 이게 그 임시정부라고 하는 국가적인 기관 이런 것은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실질적인 독립운동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안 된다. 기책이라든가 이게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상해를 안 가지신 거죠. 그래서 자기 원래 이제 활동하시던 그 러시아 지역에서 자기는 실질적으로 독립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기 일을 하겠다. 이런 이제 결심하에서 잘할 수 있는 분야에 그렇죠. 상해로 안 가신 거예요. 그래서 기여를 하겠다. 그렇죠. 상해로 가시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상해를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이 이제 최재형 선생을 이제 좀 뭐랄까요 눈의 가시처럼 아주 성가신 사람처럼 보면서 이제 혹시 탐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최재형 선생 어떻게 이제 해코지를 하려고
노리두고 있다가 이제 1920년 이제 4월 참변 때 일본군이 이제 전체 러시아 혁명 세력들하고 우리 한인 사회를 공격하는 게 사건이 이제 4월 참변인데 그때 이제 이 여러 사람들 한인 지도자들 체포하는 과정에서 최재형 선생님도 이제 잡아가서 체포를 해가지고 이제 학살을 한 거죠. 군자금도 됐고 언론 교육 이 시대에 귀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젊은 사람들이 또 이런 정신을 배워가지고 나라가 없으면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과거를 모르는 민족은 내일이 없다고 하듯이 그러한 정치적인 기조가 되기를 바라고 박 교수님 그동안 너무 연구를 많이 개인적으로 또 존경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뭐 2000년대 초부터 한 20년 정도 됐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또 최재형 선생에 대해서 이제 그 인식이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넓혀지고 그래서 이제 최재형 선생님 호를 모르시죠? 호가 이제 최비직계예요. 비직계. 비직계. 비직계인데 뾰뚜르라고 하는 러시아 이름이 이제 러시아 이름이 뾰뚜르 세메노비치예요. 뾰뚜르 세메노비치. 세멘이라는 건 이제 무슨 이제 옵체스토버라고 해서 이제 부친이라고 하죠. 아버지 이름을 따잖아요. 아버지가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그 이름인데 이제 최재형 선생이 이제 가출했을 때 그 이제 뭐랄까 포세트 그 바닷가에서 이제 최재형 선생을 구해서 준 분이 이제 그 선장이었죠. 그분이 이제 세메노프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세메노비치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러시아 이름이 이제 뾰뚜르인데 뾰뚜르가 우리말 그 러시아식으로 하면 이제 빼뜨려 빼찌까가 돼. 빼찌까. 빼찌까라는 게 이제 삐에찌까는데 정확하게 하면 이제 삐에찌까인데 이게 그 애칭이에요. 뾰뚜르를 이제 상당히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이렇게 부를 때 이제 빼찌까인데 이제 그게 한국 사람들이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비직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비직계예요. 그래서 최비직계, 비직계는 발음하기 쉽잖아. 비직계. 그래서 최재형 선생님도 글을 쓸 때 최비직계 재형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한인들이 농민들이 자기를 비직계라고 부른 걸 좋아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부르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해서 최비직계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뭐 빼찌까라고 해서 난로라고 이제 별명했다는 건 잘못된 거고 이제 빼찌까라고 하는 원래 이제 뾰뚜루를 빼찌까라고 부를 그게 이제 러시아 사람이 부를 때 이제 발음인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제대로 발음이 안 된다 보니까 그걸 비직계라고 부르는 거죠. 러시아 그 우리 한인들이 거기에 있던 한인들이 최재형 선생을 보면은 이제 최재형 선생이 이제 도원이었거든요. 도원 최초의 면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랄까 저쪽에 볼로스치라고 한 러시아 말로 볼로스치인데 행정단위가 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좀 큰 단위 우예지드 군 단위가 있어 우예지드라고 있어요. 그 중간에 볼로스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하면 이제 면장인데 최초의 이제 면장이죠. 그래서 제일 근데 우리 한국식의 이제 면보다는 이제 관할하는 영토가 넓고 인구도 많아요. 그래서 1893년에 이제 그 최재형 선생이 러시아 전체의 그 면장 대회를 하잖아요. 저 빼째르부르에서 그때 이제 면장으로서 이제 거기 참여를 합니다. 그 대회. 그래서 1893년에 면장 대회 참석하셔가지고 이제 찍은 사진이 있고, 그리고 96년도에 저 니콜라이 2세. 이제 지금 마지막 이제 짜르지요. 마지막 러시아 황제 그분 때 이제 대관식 때 또 가셔가지고 거기 이제 그 옷도 받고, 의뢰도 받고, 은잔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선물 다 이제 받지 않습니까? 최재형 선생이. 그래서 그때 이제 최재형 선생이 그때 갔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1914년에 로마노프 왕 황실. 그러니까 저 러시아 제정 러시아의 황실이 이제 로마노프 황실이거든요. 300주년. 그러니까 그 300주년 기념으로 또 행사를 크게 합니다. 그래서 최재형 선생이 거기 또 이제 이 연해주의 그 대표로 뭐랄까 로마노프 황실 그 큰 기념 행사에 이제 그 한인 대표로 연해주 지역에 이제 한인 대표로 해서 또 대표단을 이끌고 와서 이제 그 청년들 가서 또 시위도 하고 같이 무슨 뭐 이렇게 뭐라 그래 생시보다 이렇게 뭐랄까 이게 퍼포먼스라고 하나요? 이게 무슨 뭐랄까 군무라고 하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행사 그런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재형 선생님께서 물론 이제 그 배를 한 6, 7년 이제 타시면서 그 자기를 구해준 그 선장 하고 이제 배를 타면서 이제 세계도 유람하고 이제 빼트로브라나 모스크바도 여러 번 갔다 오셨지만은 그게 유람을 하셨지만은 어떻든 그 빼트로브나 모스크바에 한 3번 정도 이번 한인 대표로 이제 가셨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최재형 선생은 한인 사회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 러시아에서도 인정하는 어떤 그러니까
큰 인물이었죠. 금메달, 은메달, 또 메달이 지금 보통 5개 정도, 뭐 많이 어떤 분들은 뭐 13개 받았다고 그러시는데 대충 한 5개 정도 러시아 짜르 정부로부터, 제정 러시아 정부로부터 한 5개 정도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 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상당히 이제 명예로운 그런 이제 훈장들이죠. 아쉽게도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많이 이제 남아있지는 않죠. 후손들한테 지금 전해지지는 않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사건 때문에. 하여튼 그 최재형 선생은 이제 우리 한인사들을 이제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이제 후원해주고 독립운동했던 분뿐만 아니라 그 한인들도 그렇게 해줬고, 그다음에 러시아 정부에서 좀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랄까 부탁하는 일들도 다 또 해주고 그래서 이게 러시아 정부도 그렇고 우리 한인들도 이제 채비짓게 하면은 어떤 존경하고 신뢰를 갈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이제 존경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안팎으로 지금 세계적인 정세가 어려운 시점에 있는데 최재형 선생님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새로운 또 정신이 있어야 할 텐데 최재형 정신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노블리스 오블리주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가진 자들이 특권을 가진 자들이 기득권자들이 주로 이제 그 약자들 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 사회를 위해서 이제 베푸는 그런 이제 그런 노블리스 오블리주 물론 프랑스 말이지만은 우리도 이제 전통적으로 그런 게 있었죠. 최재형 선생이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죠. 하여튼 상당히 부를 축적했던 사업가로서 그것을 이제 남김없이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내놓았던 분이고 그런 측면이 있고 저는 또 하나는 이분이 이제 러시아 국적자란 말이에요. 러시아 국적을 가진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해외 동포죠. 그죠? 해외에 살고 있는 분이고 해외 국적, 다른 나라 외국의 국적을 가진 분이면서 또 자기가 태어난 것은 한국이죠. 그는 이제 역사적인 모국, 생물학적인 어떤 모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혈통적인 모국인데 이 두 조국,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정치적인 법률적인 조국하고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그 혈통적인 어떤 조국하고 이 두 개의 조국에 대해서 사실 해외 동포가 모두 다 충실하게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최재형 선생은 양쪽 두 조국에 대해서 다 거의 100% 만족스럽게 충성을 다해서 섬겼던 분이에요. 그것이 또 근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러시아를 위해서도 이렇게 거기서 했던 것이 그것이 또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실제는 우리 최재형 선생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동포로서도 저는 볼 때는 해외 동포의 이제 롤 모델이다 이게 보는 거죠. 근데 그 제가 이제 가끔 인용을 하는데 그 곤다치라고 있습니다. 그 저기 곤다치 니콜라이 곤다치라는 분이 이제 마지막 그 헌령주 총독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1912년에 그 신안촌에 이제 한국 그 한인들이 모여 사는 신안촌에 와가지고 이런 말씀해요. 이분이 총독이 그 축하식에 와서 이제 방문을 하니까 이제 한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환영회를 하는데 그 곤다치라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곤다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자기 나라 그러니까 한국이죠. 자기 떠나온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러시아에 와서도 사랑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조선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러시아에서도 대접해준다. 조선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도 대접해줄 수 없다. 이거예요. 곤다치가. 근데 바로 거기에 맞는 거죠. 한국을 사랑하고 또 러시아도 사랑하는 그런 아직 거기에 이제 그 곤다치 총독이 얘기했던 거기에 100% 적합한 인물이 최재형 선생이죠. 뼈도로 세메노비치 그분이 딱 맞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정 러시아의 곤다치 총독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두 개의 조국, 한국과 러시아에 아주 충실했던 분으로서 했던 롤 모델.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최재형 선생이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한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될 분이기도 하지만은 해외 동포로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제 임시정부의 이제 재무총장 러시아 국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총장 임명됐다고 그것도 말씀을 이제 했지만은 어떻든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최재형 선생. 그래서 거의 뭐 참 이 최재형 선생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참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사셨던 분이 좀 있을까 이럴 정도로 최재형 선생이 참 큰 족적을 남겼던 분이에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올해가 이제 순국 100주년인데 아쉽게도 이제 이번 순국 100주년에 우리가 이제 그분을 묘도 유해도 찾을 수 없고 또 그분을 100주년 돼가지고 추모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이런 이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긴 하죠. 그러나 마음속으로라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우리가 이제 아쉽게도 이제 오늘 이제 대담을 뭐 나누어서 이제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최재형 선생의 어떤 그런 정신이랄까요? 삶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우리 이 후세들에게 다시 제대로 전달돼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교감이나 어떤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또 히로부미를 저역한 우리 안중근 의사의 후견이 되신 최재형 선생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예. 그 이제 안중근 의사가 러시아 연해주로 가신 게 1907년 가을이거든요. 가을에 이제 국내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그 북간도를 거쳐가지고 러시아 연해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만난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반갑게 만난 분이 이제 최재형 선생이죠. 최재형 선생 그 당시에 이제 주로 한반도에서 넘어오는 망명 그 지사들, 애국 지사들을 다 챙겨주셨거든요. 그 최재형이라는 분이 이제 그 당시 한인사의 일종의 이제 대북격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여유도 있었지만 의식도 민족의식도 가졌던 분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범용 같은 경우에 러일 전쟁 참전했다가 이제 러시아 쪽에서 싸웠던 이범용도 이제 이범용 선생님도 넘어가서 이제 최재형 선생님에서 식객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인석 선생이라든가 뭐 이비종이라든가 뭐 이런 웬만한 사람들. 그래서 안중근 의사도 연추에 있는 그 최재형 선생 집에서 이제 식객 손님 대접을 받으면서 거기서 주로 이제 머무르셨어요. 그래서 1907년에 가셔가지고 1908년도에 이제 우리가 동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병 조직이죠. 그 이제 의병 그 연해주에 있는 의병 조직인데 말하자면 우리가 한판 한번 국내로 진공작전을 해가지고 일본군하고 대거 싸우자. 그래서 국내에 있는 그 의병들이 이제 봉기를 해가지고 일본군을 한반도에서 축출해내자. 이런 이제 구도화에서 들어왔던 거거든요. 동해가. 동해를 저기 했던 분이 이제 총괄했던 분이 이제 최재형 선생이고, 그 밑에도 이제 우영장이라고 하는 정말 그 하나의 이제 지휘, 중견 그 지휘자로 왔던, 국내로 직접 부대를 이끌고 왔던 분이 이제 안중근 의사죠. 두 분이 이제 동해에 이제 의병했는데 그 의병 운동이 사실 이제 거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요. 워낙 이제 수적으로 또 무기에 이런 문제에서 일본군하고는 상대가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1908년 여름에 이제 거기 전쟁 끝내고서 이제 연해주 돌아올 때 거의 거지처럼 뭐 10여일 동안에 뭐 두 끼밖에 못 먹었다고 뭐 그럴 정도로 배고플 뿐만 아니라 이제 옷도 너무 너덜너덜해가지고 거지 옷처럼 돼가지고 와보니까 그렇게 그런 상태로 왔단 말이에요. 그게 1908년에. 근데 이제 1909년이 되게 되면 이제 의병 운동이 상황이 좀 나빠지는데 그 상황에서도 이제 안중근 의사가 다시 한번 이제 의병을 일으키려고 운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동의단지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드는데 그 동의단지회를 만들 때 최재형 선생이 거기에 이제 자기 집에서, 최재형 선생 집에서 이제 할이라고 하는 게 최재형 선생 집이 있던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동의단지회가 만들어지죠. 최재형 선생 집에서. 그 동의단지회. 우리가 단지동맹이라고 하는 건데, 그 최재형 선생, 그 안중근 의사가 만든 거죠. 그게 이제 최재형 선생이 그걸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재형 선생이 이제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 갈 때는 최재형 선생이 있었죠. 최재형 선생 집에 있었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토 히로부미가 말하면 이제 만주를 거쳐서 거기서 그 러시아 쪽 이제 재무부 장관하고 이제 회의를 끝낸 다음에 이제 블라디보스 거쳐서 일본으로 돌아간다는 걸 뉴스를 보고 이제 급거 안중근 의사가 이제 블라디보스로 가서 준비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얼빈 가가지고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처단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안중근 의사가 1907년 이후 1909년 그 하얼빈 사건 이때까지 거의 말하면 그 최재형 선생이 거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정신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거의 안중근 의사를 이제 서포팅하는, 지원하는 그런 이제 아까 이제 후견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역할을 이제 최재형 선생이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서로 상당히 이제 이신전심으로 이제 같이 활동을 같이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가장 좋아했던 분이 이제 최재형 선생이죠. 아, 우리 안흥칠이가 한 건 했구나. 드디어 일을 하나 이제 성사시켰구나. 이제 크게 이제 쾌재를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재판 이제 할 때에도 이제 400루블 변호사 비용 이런 것들 이제 지원하고 했던 분이죠. 또 후에 또 그 안중근 의사의 그렇죠. 그래서 그 최재형 안중근 의사 이제 그 어머니나 이렇게 저기 왔을 때 그 최재형 선생 집에서 이제 그 부인이 이제 상당히 이제 돌봐주고 그 집에서 이제 주로 머물렀죠.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우스리스크로는 이사를 합니다만 그 가족들이 안중근 의사 가족들이지만 그 동안에는 이제 처음에 러시아 넘어오셔가지고 이제 최재형 선생 집에서 저희 이제 신세를 졌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최재형 선생 그 부부가 이제 이렇게 그 안중근 선생 그 어머니하고 이제 가족들을 이제 돌봐주신 거죠. 그런 측면에서 깊은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 안중근 의사와 그 최재형 선생 간에는 뭐 끊을 수 없는 그런 동지적인 관계가 이제 있었던 거죠. 국적은 다르지만
그 연배차도 조금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어떻든 연배차가 좀 많이 나 있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이제 동지적인 어떤 그런 관계로 맺어졌던 끈끈한 그런 관계를 가졌던 분이죠. 최재형 선생님에 대하여 그동안 잘 모르고 있어서 좀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이분을 갖다가 어떤 계기를 해가지고 연구하시고 또 소개하시게 되었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러시아 지역의 이제 한인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제 최재형 선생이라는 분은 이제 존재는 않았는데 이제 좀 심층적으로 이제 최재형 선생을 연구하게 된 거는 이제 그 이유죠. 이유인데 이제 특히 이제 2004년도에 최재형 선생이 이제 그 국가보훈처에서 선정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라는 게 있어요. 2004년도에. 그래서 9월에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그 최재형 선생이 선정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 생각으로는 이 최재형 선생은 우리 한국 한반도에 살고 있는 그 우리들도 물론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만은 이 고려인들 현재 그 구소련 지역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 이분의 전 존재를 일본의 삶을 알아야 되겠다. 그분들에게 이분을 더 알려드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우스리스크 최재형 선생이 이제 피살된 그 우스리스크 마지막에 이제 사셨던 그 우스리스크에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보훈처 지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 최재형 선생 추모제라는 걸 했어요. 2004년도 9월달에 처음으로.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사진전도 하고 이제 그 최재형 선생 특강도 제가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140주년 기념을 하면서 러시아 이주 그러면서 최재형 선생 행사를 했어요. 그때 생각은 이제 고려인들이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2004년도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네 분이 또 있는 거예요. 같이 돌아가신 분이 김희직, 엄주필, 황영섭이라고 하는 세 분이 최재형 선생 같이 피살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분을 또 했죠. 그 다음에는. 그리고 다음에는 보니까 거기 러시아 사람들도 하여튼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우스리스크만 하더라도 한 700명 정도 피살됐다. 일본군에 의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그 러시아 사람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 우리가 이게 고려인들이 어차피 러시아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분도 고려인들만으로서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러시아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의미가 더 크겠다. 4월 참배 자체가 일본군이 러시아 사람들과 한인들을 상대로 해서 했던 만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한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4월 참변 추모제, 한로 합동 추모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스리스크 시하고 우리 이제 한국 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행사를 쭉 해왔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최재형 선생뿐만 아니라 이제 저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조 같은 이런 사람들 같이 우리 한국식으로 해가지고 위패를 쫙 모셔가지고 그 우스리스크 이제 영혼의 불꽃이라고 하는 그 광장에서 큰 행사를 했습니다. 2006년부터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그게 행사가 그 고려인 민족문화자치회라고 하는 우스리스크 거기 이제 단체가 이제 면면하게 지금 2004년부터 좀 2019년까지 쭉 행사를 해왔고 이제 올해는 이제 좀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모르고 있지만 어쨌든 올해는 이제 못했지만 하여튼 그 행사가 4월 참변 추모제가 쭉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중심은 이제 역시 최재형 선생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 네 분 하고는 러시아의 그 일본군에 의해서 학살당한 그 사람들 세르게이 라조를 비롯한 이런 분들 그래서 한국과 러시아의 어떤 친선 이런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인들이 참 편해해요. 고려인들도 국적은 러시아이지만 역사적으로는 또 한국이 모국이니까. 그래서 이 고려인들도 마음이 편하고 또 러시아 사람들도 우리가 한국과 러시아가 같이 일본을 상대로 해서 같이 싸웠구나. 러시아가 어려웠을 때 또 한국이 어려웠을 때 서로 힘을 합쳐서 일본이라고 하는 그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같이 싸웠구나.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런 연대 의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데 서로 하는 데 있어서 하여튼 그 최재형 선생 또 이 최재형 선생을 비롯해서 이 네 분의 그리고 러시아의 그 지도자들 피살된 지도자를 같이 추모한다는 게 굉장히 큰 행사가 됐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그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최재형 선생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사료 같은 걸 좀 많이 이제 발굴하고 찾고 이제 연구를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최재형 선생님 그 이후로는 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여러 연구자들도 생겼고 또 최재형 기념사업회도 다행히 생기고 또 우리 회장님 또 홍보대사로 열심히 활동하셔서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올해 최재형 선생님 이제 손자 셋째 아들인 발렌친 뾰트로비치죠. 그 셋째 아들의 아들인 그 최발렌친이 이제 그 불의의 사고로 이제 그 세상을 떠났잖아요. 근데 올해 그 순국 100주년을 이제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제 그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어쨌든 체발렌진도 역시 이제 그 할아버지를 선양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그 여러 가지 글도 많이 쓰고 책도 내고 그렇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독립운동가 후손협회 거기 이제 회장으로 이제 오랫동안 활동했죠. 체리발렌진 그래서 가족들도 이제 그 새로 이제 할아버지나 뭐 증조 할아버지의 어떤 존재를 알게 되면서 자부심도 갖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도 이제 여러 특히 이제 회장님처럼 이렇게 양심적인 그 기업가들도 양심적인 기업가들도 우리 최재형 선생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분을 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또 그 기념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상당히 최재형 선생은 이제 그 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위해서 학계는 학계대로 또 기업가들은 기업가대로 또 시민운동하는 분들은 시민운동하는 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이제 그런 대로 좀 아직 뭐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최재형 선생에 대한 인식이 그래도 많이 한국 사회에서 또 러시아 사회에서 코리안 사회에서 많이 좀 이제 인식이 이제 넓혀진 상태죠. 아쉽지만은 그나마 그런 대로. 이제 다 교수님 또 학자분들이 많이 또 도와주셔가지고 많이 알려줘가지고 최근에 최발렌틴 서거할 때도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300여 명의 우리 지원자들이 성금도 모아주고 그 후손을 위해가지고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선양 사업에 대해서 많이 연구 발전 도와주시고 특히 오늘 100주년을 맞이해서 또 뜻 있는 행사를 갖다가 잘 해드려야 할 텐데 부족한 점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더 연구 개발하고 선양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교수님께 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고 저희 최재형 기념사업회도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도 하고 앞으로 많은 활동을 할 것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100주년, 이게 100년이 흘렀네요. 예. 최재형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100년이 됐네요.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제 되돌아봐야겠지만 어쨌든 100주년, 순국 100주년을 계기로 해서 또 각자 우리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저 같은 역사학자는 역사학자대로 또 회장님처럼 양심적인 기업인들 또 양심적인 기업인들대로 또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은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로 해서 우리 최재형 선생을 더 기리고 또 선양하는 그런 사업 그런 활동에 더 매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분의 깊은 뜻을 기려서 지금 우리 어려운 이 시점을 갖다가 모두 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자,